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살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결혼을 한 번 했었고 비뇨기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부끄러운데 나름 이 근처에 있는 병원 중 가장 유명하다고 이름 알려진 의사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동네에서 비뇨기과를 가야 한다면 바로 저희 병원을 찾는 정도죠. 대충 이 정도면 제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자의 승진은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아내는 악착같이 일을 해서 열심히 승진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사이에는 아이가 없어요. 이제 둘 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아이 생각은 아예 갖지 않고 있고 그냥 둘이서 평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후 자금을 모으려고 일을 합니다. 저와 아내는 정말 속전속결로 결혼했어요. 아내의 집안에서도 제가 의사라는 말에 바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 집안도 아내가 대기업을 다닌다는 말에 결혼을 허락하셨거든요. 사귄 지 8개월 만에 거의 등 떠밀리듯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저는 아내를 정말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결혼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그런 형편없는 남자 때문에 제가 이런 짓을 당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둘 다 30살이 넘어서 알게 되어서 서로 각자 아는 친구가 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서로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각자 휴대폰도 잘 안 보고 서로의 휴대폰 비밀번호도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서로 비밀번호도 공유 안 하냐고 의문이 드시겠지만 저희는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인지 아내를 믿어서 저는 의심도 하지 않았죠. 아내와 저는 늘 항상 1집, 1집 이런 패턴이고 남들은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간호사랑 불륜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사실 그럴 여유도 없고 제 눈엔 오로지 아내만 예뻐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따라 아내가 너무 예뻐서 일찍 씻고 아내에게 같이 술이라도 한잔하자는 신호를 보냈어요. 원래라면 잘 받아주는 아내가 그날따라 자기는 피곤하다며 먼저 자겠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라면 좋아할 여자가 갑자기 제 제안을 피하는 모습이 조금 속상했지만 그래도 일이 바쁜 아내를 배려해서 저도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내의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들렸고 저는 휴대폰 열어보니 역시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하트라고 저장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렇게 저장된 이름 때문에 더 문자 내용이 보고 싶어져서 아내가 자는 동안 몰래 지문 인식을 해서 열어보았습니다. 요즘 휴대폰은 지문 인식이 가능해서 휴대폰 주인의 지문만 갖다 대면 열리기도 하고 아내는 한번 잠에 들면 업어가도 모르기 때문에 쉽게 열 수 있었죠. 저는 그 하트라는 사람과 아내의 대화 내용을 본 순간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둘은 정말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안부를 물었고 민수야 오늘 너무 재밌었어 라며 같이 데이트도 몇 번 한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문자를 본 순간 아내를 당장 깨워 이거 뭐냐고 휴대폰을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놀라면서 왜 남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봐? 이리 내놔! 남? 우리가 남이야? 대체 민수란 사람 누구야? 너 바람펴? 아니야. 요즘 사람들 다 이렇게 문자해. 민수는 내 대학 친구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날 못 믿어? 라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군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럼 이 하트는 뭔데? 왜 친구를 하트라고 저장해? 하트는 민수 집 강아지 이름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이렇게 친하게 대화해. 여본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장난으로 친하게 대화하는 거야. 저는 그들의 세상을 이해할 수 없었고 저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렇게 애정 깊은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그리고 친구 집 강아지 이름이 하트라는데 아무리 그래도 결혼까지 한 여자가 다른 남자 이름을 하트라고 저장해 놓는다는 것이 정말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고 자기 휴대폰을 허락도 없이 보는 것에 화를 더 내길래 오히려 제가 아내에게 사과를 했죠.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싶어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을 자고 일어났고 마침 주말이라 저는 어젯밤의 일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아내와 데이트를 하려고 했어요. 여보, 우리 오랜만에 주말이기도 하고 나 진료도 없는데 드라이브라도 갈까? 라고 하니 아내는 여보 오늘 진료 없어? 그럼 진작에 말하지.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잡았단 말이야. 근데 대학교 애들이라서 시간도 잘 안 맞아서 진짜 겨우 맞춘 거라 취소할 수가 없어. 미안해. 라고 하더라고요. 대학 친구들? 그럼 그 민수란 친구도 오는 거야? 응? 아니, 민수라는 사람 어제 여보가 대학 친구라며. 아, 민수? 맞지. 대학 친구. 오지, 그럼. 그럼 나도 가면 안 돼? 인사도 할 겸 내가 살게. 여보가 거길 왜 가? 그냥 집에 있어. 나 금방 갔다 올게. 라며 후다닥 집을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아내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풀러 갔다고 생각하니 조금 나아지더군요. 그렇게 아내는 집에 술에 만취가 되어서 왔고 일요일에도 하루 종일 술 때문에 해장을 하고 속도 안 좋아서 누워 있었어요. 그 때문에 저희 부부는 아무것도 못한 채 그렇게 월요일에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를 보는데 환자 차트에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바로 김민수였고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민수라는 사람은 저희 아내와 대학 친구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 아내 또래여야 하는데 27살이기도 해서 의문이 들었지만 김민수라는 이름은 너무 흔하고 많을 테니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김민수 환자는 저희 병원에 찾아와서 진료를 받은 이유가 아이를 가지지 않게끔 하는 수술을 하겠다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나이가 27살밖에 되지 않았고 아이도 없는 사람이 왜 이런 수술을 하는지 궁금했죠. 민수 씨, 아직 나이도 어린데 왜 이런 수술을 하려고 하세요? 사실 제가 사귀는 여자가 유부녀라서 미리 대비하려고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아내와 대학 친구 민수라는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애써 지워보려고 했지만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서웠고 의심을 하지 않으려 해도 계속 생각이 들었죠. 유부녀랑 만나시나 봐요? 네, 저보다 나이도 좀 많은데 그래도 정말 좋은 여자라. 그리고 그 여자도 곧 남편이랑 헤어지겠다고 했거든요. 아이도 없어서 쉽게 이혼할 수 있다면서. 그렇군요. 그럼 그 사람 남편도 알아요? 아니요. 그렇게 티를 내도 바보같이 전혀 몰라요. 그렇게 대화는 끝이 났고 예약을 잡고 김민수 환자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민수 환자가 말하는 사람은 저희 아내와 정말 비슷했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그렇게 진료를 끝내고 의자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도 도저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저는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여보, 그 민수란 친구 있잖아. 여보 친구. 진짜. 계속 민수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아무 사이 아니라고 했잖아. 딱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 혹시 그 사람 이름이 김민수야?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김민수? 아닌데? 걔 박민수야. 라고 했죠. 여보, 이거 솔직히 말해줘. 확실하지? 확실해. 나 바빠서 이만 끊을게. 저는 못 믿었지만 그래도 아내의 말을 믿기로 했고 아직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함부로 아내에게 했다가 진실이 아니면 저만 된통 당하기 때문에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진료도 일찍 끝나기도 해서 아내와 오랜만에 오붓하게 둘이서 와인이라도 한잔하려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와인을 사서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집으로 가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일이 많이 바쁜가 싶어 저는 오랜만에 집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제가 야간 진료까지 해서 아내가 대부분 집안일을 하는데 그날은 오랜만에 진료가 일찍 끝나기도 했고 아내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주고 싶어서 집안일을 하다가 아내의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죠. 저는 원래 아내의 서재를 잘 들어가지 않고 아내도 제 서재를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 오랜만에 아내의 서재를 들어가서 탁자 위를 치우다가 책꽂이 사이에 꽂혀있는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800만 원이 결제가 된 흔적이 있더군요. 결제가 된 곳은 백화점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명품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어서 단 한 번도 그런 거금을 들여서 쇼핑을 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결제를 한 건지. 저희는 돈 걱정 없이 살던 사람이라 금액에 놀라거나 당황스럽진 않았어요. 하지만 원래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치를 부리는 게 당혹스러웠죠. 그래도 그때는 아내가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는가 싶어 몰랐던 아내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였죠. 그때 아내가 집으로 들어와 제가 자신의 서재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여긴 왜 들어와? 아니, 청소 좀 하려고. 근데 여보, 이건 뭐야? 요즘 쇼핑도 해? 여보, 요새 왜 그래 진짜? 대체 안 하던 짓을 왜 계속 하냐고. 나 너무 힘들어. 계속 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 아내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며 속상하다고, 저한테 요즘 모든 일에 다 예민하게 구냐고,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봐도 예전에는 이렇게 아내를 의심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따라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았고, 아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병에 걸렸나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미안해 여보. 난 그냥 여보가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서 그냥 그게 너무 기뻐서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울지 마, 어? 그렇게 그날은 제가 사온 와인을 먹으며 분위기는 좋게 흘러가서 기분 좋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은 민수라는 사람한테 연락도 안 오길래 정말 친구 사이였고 제가 다 의심한 거라는 생각을 하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그 김민수라는 환자도 당연히 수술을 잘 끝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전처럼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날따라 기분도 좋고 오랜만에 술을 한 잔 먹고 싶어서 병원 사람들에게 제가 쏠 테니 오늘 회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정말 기분이 좋기도 했고 이 좋은 기분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고 싶어지더라고요. 다들 좋다고 했고 그날따라 마지막 진료도 다행히 일찍 끝나서 저희 병원 근처에 있는 고깃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오랜만에 회식을 한다고 연락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는 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전화기를 가방에 넣고 회식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다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고 직원들의 행복해하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죠. 그렇게 2차는 술집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술을 먹으니 알딸딸한 상태가 되어서 술도 깰 겸 잠깐 밖으로 나와 조금 걸었어요. 그런데 제가 술을 덜 깬 건지 어둑어둑한 길목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주차장에 세워진 아내의 차를 보고 저는 기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아무리 비비고 봐도 확실히 아내의 차가 맞았어요. 아내의 자동차 열쇠는 2개라서 제가 항상 하나는 들고 다녔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문에 꽂아 돌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문이 열리더군요.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외딴 곳에 주차장 안에 세워진 건지 궁금했고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무엇을 하는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기도 했었기 때문에 아내가 올 때까지 저는 아내의 차 맨 뒷좌석에 몰래 숨어 아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내 차는 카니발이라 크기가 크기도 했고 저도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거든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발상이죠. 저는 뒷좌석에서 쭈그려 누워있으니 잠도 솔솔 왔고 그렇게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잔 건지 어느 순간 차 문이 열리는 소리와 동시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외딴 남자와 함께 차를 탔고 아내는 운전석, 그 남자는 조수석에 타더라고요. 아직 제가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지 대화를 나누더군요. 저는 계속 숨어서 둘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민수야,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내가 금방 이혼한다고. 언제까지 기다려? 이게 연애야? 나도 당당하게 친구들한테 누나 소개시켜주고 싶단 말이야. 민수야, 우리 나이차가 20살이야. 그런데 네가 날 소개시켜주면 친구들이 어떻게 보겠니? 누나, 조금만 당당해줘봐.
제발 그 남편이란 사람한테도 당당해져 보라고. 나 사실 누나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수술 받았어. 뭐? 네가 거길 왜 가? 남편이 눈치챈 것 같아? 아니, 내가 거기서 유부녀 만난다고 했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던데? 완전 바보 아니야? 다 말해줬는데도 전혀 모르더라. 그럼 바보 같은 남자랑 도대체 왜 만나는 거야? 제발 나랑 같이 살자. 어? 너 미쳤어? 왜 그런 짓을 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라며 둘은 큰 소리로 싸웠고, 저는 제가 진료했던 김민수라는 환자가 알고 보니 아내의 불륜남이라는 것도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저는 술이 다 깨는 듯 했어요. 그리고 뒤에 숨어있던 몸을 일으켜 말하기 시작했죠. 야, 너네 지금 뭐라고 했냐?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내는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질렀고, 그 남자도 너무 놀랐는지 입을 틀어막고 아무 말도 못했죠. 아내는 손을 싹싹 빌며 저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어? 누나가 왜 사과해? 제발 이런 남자한테서 빠져나오라고! 사과하는 아내 옆에는 민수라는 상간남은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고, 저를 째려보며, 아저씨, 그냥 이혼하세요. 누나 저랑 같이 살 거니까. 그리고 저희 아기도 가질 거예요. 아저씨는 늙어서 아기 못 가지잖아요? 라며 저를 기만했죠. 아내는 그런 남자를 말리더군요. 야, 김민수, 너 그 입 다물지 못해?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민수는 그냥 아들처럼 지낸 거야. 어? 남자가 아니라 아들. 제발 믿어줘. 나 얘랑 진지한 관계 아니었어. 우리 사이에 애가 없어서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나 봐. 넌 아들이랑 어디까지 가니? 그건 둘째치고, 너 왜 나 그동안 이상한 사람 취급했냐? 나보고 변했다며,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며, 의심한다고 뭐라고 했잖아. 설마 그러면 백화점에서 몇백 긁은 것도 저놈 사준 거야? 피 같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아저씨, 누나도 돈 잘 벌어요. 저랑 연애하는데 쓴 돈이 어때서요? 제발 그만 좀 징징대, 누나도. 아내는 민수라는 놈을 남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단순한 아들로 생각해서 예쁜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싶었다고 말을 했지만, 그렇다 쳐도 아내와 민수라는 놈이 차 안에서 나눈 대화 내용은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민수라는 애의 태도도 전혀 엄마 같은 여자를 대우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야, 니들 당장 차에서 나가!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갑작스런 저의 말에 둘 다 당황을 했고, 제가 화난 것을 알고 아내는 얼른 나가려고 했고, 민수는 아내의 성화를 못 이겨 나갔죠. 저는 그들이 나가자마자 차 문을 잠그고 블랙박스를 챙겨 그들을 거기에 세워두고 운전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갑자기 운전을 하니까 당황을 했죠. 저는 병원에 도착해 진료실 문을 잠그고 컴퓨터에 블랙박스를 연결해서 영상을 보니 둘은 아주 차 안에서 많은 일을 했더군요. 그날은 진료가 없는 날이라 블랙박스 영상을 다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여러 개 복사해서 USB에도 넣어놓고 메일에도 넣어놓고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 저는 원본을 챙겨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민수라는 놈에게 상간남 소송을, 아내에게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사실 이혼이라는 것이 절차가 워낙 많아서 합의 이혼을 하고 간단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복수심에 그렇게 곱게 헤어져 주고 싶진 않더군요. 저는 위자료도 있는 대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아서 아내가 다니는 회사의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김땡땡 차장님의 실체를 밝힙니다. 라는 글을 작성해서 이때까지 아내가 저질렀던 만행들을 써내려갔고, 아내는 회사에서 워낙 성실하고 반듯한 이미지였는데 제가 쓴 글을 통해 그 이미지가 망가졌더군요. 아내는 이걸 고소하려고 했지만 제가 아내 이름을 다 밝히고 글을 쓰지 않아서 다행히 명예훼손죄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장난, 차 뒤에 숨어 놀래켜준 그 일을 술의 힘을 빌려 할 수 있었고, 유치하지만 그런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아직까지 아내에게 속고 살았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